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6남매 어머니인 A씨가 숨지면서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장례 도중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를 어디로 할지를 두고 6남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크게는 이제 장남파와 차남파로 두 갈래로 엇갈리게 됐는데요. 이 장남과 차남의 의견이 어땠는지는 네네. 박수림 씨께서 제가 설명을 압니다. 해주시겠습니다. 2021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장남 역할은 제가 하고 차남 역할은 이재용님. 이거 뭐 바뀐 것 같은데. 또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야, 둘째야. 어머니 묘는 당연히 조상 대대로 이어온 조상묘에 나란히 모셔야지 않겠니? 아니면 선산이라는 게 대체 왜 존재하겠냐? 안 그러니 둘째야? 민수 형, 그래. 그 어머니가 거기 말고 본인이 따로 마련한 가족묘에 묻어달라고 그때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잖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형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아니 어머니까지 그러려고 그래? 둘째야. 첫째 같은 둘째야. 어차피 부모님 제사는 장남이 하는 건데 차남인 네가 왜 몇 자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너한테는 자격이 없어. 조상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노하시겠니? 아 민수 형, 그래 형이다 나. 아니 정말 장남이 무슨 벼슬인 줄 아는 모양인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2023년이야. 차남도 제사를 뭐 맡을 수 있어. 그거 이제 하여간 길고 짧은 건 법원에서 정하자고, 법원에서. 이렇게 된 일이군요. 이렇게 해서 두 형제가 갈라서게 됐습니다. 아하. 싸웠어, 네, 그렇습니다. 이 6남매 중 2명의 장남파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모셔진 이 조상묘, 즉 이 강원도의 한 선산에 어머니를 모시고자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4명의 차남파는 아버지가 생전 마련했지만 정작 아버지 당시는 묻히지 못했던 가족묘로 모시고자 한 겁니다. 이 형제 간에 서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네. 그 바람에 어머니의 A씨의 시신은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로 어떡해. 발인까지 중단하게 된 겁니다. 이 자녀들의 의견이 합치가 돼야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될 당연하지. 텐데 의견이 갈라지다 보니까 발인까지 중단이 됐어요. 아니 이렇게 형제간에 싸우고만 있을 게 아니고 어머니 시신부터 찾을 수 있게 그럼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네, 큰아들은 이제 자신이 어머니의 시신을 모셔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병원 장례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까지 냈고요. 아유. 이에 차남파, 이 4인의 자녀는 차남에게 모친의 유체 인도를 구하는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형제가 어머니의 모친 죄사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이 장남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이 장남이 재산을 모시는 사람이라 했으니 자신이 어머니 시신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요. 네. 또 선조들의 시신 역시 장남이 승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차남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본인이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또 자신이 어머니의 제사를 모셔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사실 실제로 모친과 생전에 장남과 불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사 안 가져가겠다고 싸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머니 제사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장남하고 차남하고 지금 파이팅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도 있네요. 왜 싸울까요? 왜? 재산인가? 돈이구나, 또 돈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사 주세자가 되면 뭐가 좋으냐? 이 금양, 임야, 그다음에 묘토인 농지를 상속을 받아요. 지금 분묘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재혼을 했어요. 재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 자녀들과 재혼한 그 사이에 난 자녀들과 서로 이제 불화가 있어가지고 누가 이제 고인의 그 시신을 유고를 소유를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형제들이 이 제사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다투었던 그 이유가 다 이 머니 때문이었네. 그렇죠.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장남과 차남 누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제 평범한 경우라면 장남이 모시는 게 우리 뭐 전통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차남을 더 아끼고 차남에게 의지했다면 네. 차남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지금 뭐 장남 차남 그렇게 안 따지잖아요. 예. 저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는 사람이 더 이렇게 그 제사를 모셔가야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경제적인 것도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제사 안 지내는 그 형제들이 돈을 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닿는 형제가 자식이 제사를 모셔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재판부도 이 사건을 두고 고민이 좀 깊었을 것 같은데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일단 하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네. 이 법원은 차남의 손을 일단 들어줬습니다. 모친의 시신을 인도해 달라면서 장남이 낸 유체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 등 기각했고요. 차남한테 시신을 인도하라 이렇게 결정이 난 건데 이 사건은 장남이 아닌 차남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도 이 제사 주재자로 부모 시신을 모셔갈 권리가 있다라고 이릉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장남이 제사를 못 지내게 될 경우에는 차남에게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장남이 있어. 근데 어떻게 차남에게 그게 제사권이 갔죠? 이유가? 네, 이 재판부가 이렇게 네. 판단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먼저 어머니가 차남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아하. 장남과는 불화가 있었던 것이 매우 중요한 역시나. 요점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장남을 뺀 나머지 자녀들에게 자산을 상속했다는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고인이 조상묘 즉 선산에 묻히는 걸 반대하면서 사망한 남편 시신 역시 가족묘로 이장하기를 바랬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과거 장남이 상의 없이 이제 고인의 남편이죠. 즉 아버지를 조상묘에 매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엄마인 A 씨가 장남을 원망했다는 점도 그게 판결 있었구나. 원인으로 봤습니다. 네, 고인이 생전에 자녀 중 누구와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고인의 생각은 어땠는지가 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됐네요. 장남이 아닌 차남을 선택한 이번 판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이제 1심 판결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판결인 게 뭐냐면 비슷한 경우 2008년에 대법원에서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판결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장남이나 장손자가 이제 제사 주재자가 되고 네. 아들이 있으면 또 아들이 되고 아들이 없으면 이제 그때 장녀가 제사의 주재자를 맡는다 이렇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거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대법관 3명이 이제 판결 내리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제 판례를 내려야겠다고 해서 전원이 모여가지고 판결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1심 법원에서는 그 판결과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판결인데 이번에 그 재판부에 놓은 거는 그거예요. 이제 벌써 14년이나 지났고 사실 가족 관계는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장남이긴 하지만 장남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거든요. 차남이도 효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딸이 효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워낙 특수성이 있으니까 가족마다 좀 특별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원하던 그 가족장을 모실 수 있게 되긴 했는데 네. 고인이 생전에 원하던 그 장례 방식이 그 재판부 결정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거나 뭐 법적 의무라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원하던 장지라든가 추모 봉약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겠지만 이걸 후손들한테 법률적 의무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 입장인데요. 이게 물론 고인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무시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어쨌든 추모 봉양하고 계속 모시고 추모하고 이런 주체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남아있는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후손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에 방점을 둬서 계속해서 누구보다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로 강제가 돼버리면 이렇게 하고 맞아. 싶어도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남이 제사를 모실 수 있게 한 이번 하급심 판례 아직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단이 나왔다도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게 만약에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판단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통 어떤 가계 계승의 장자 계승 원칙의 전통에 주목할 것이냐 아니면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의 판단도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법령이 개폐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그러네요. 사건입니다. 그러게 그동안에는 우리 그 사회 통념상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장자 우선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달라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보통은 장남이 없으면 장손자, 또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사를 책임져 그렇죠. 왔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돼서 이어져 온 걸까요? 네, 도대체 언제부터 장자가 제사를 승계했는지 네. 그 관습이 언제 생겼는지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대략 500년 전인 조선 중기 때부터 이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제 우리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장자의 제사 승계 관습은 조상 숭배를 통한 북의 혈족 중심의 가계 계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좀 긴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선 초기에 유교적 예절을 체계화한 주자 가래와 그 집안의 사당을 두고 제사를 지내는 가묘제가 도입이 됐는데 주선 중기로 넘어가면서 이 제사 승계인을 적장자로 두는 것이 정착화되면서 일종의 관습처럼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한국적 가부장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백 년 동안 관습처럼 이어져 온 거다 보니까 이 법률적 변화가 사실 좀 더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 요즘은 그래도 조금은 차별을 좀 폐지하고요. 양성평등 방향으로 변화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500년이나 된 그런 관습이 이제 변화를 보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이 최근 들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 호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지금도 호적이 있는 줄 아는 분 계시는데 호적이 없어졌습니다. 호주가 없어졌어요. 요즘 호주라고 들어보셨죠? 네. 가부장제의 중심이 이제 호주제가 없어요. 그때도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없어졌고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종중원은 아들만 종중원이 됐잖아요. 남자만. 근데 이제 어떤 그 여성분들이 딸들도 종중원에 가입해달라 소송까지 갔거든요. 대법원에서 딸들도 종중원이 된다고 판결 내렸어요. 굉장히 이제 이게 딸들의 반란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그런 판결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실 시대가 바뀌면 네. 저는 관습도 바뀌어야 되고 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